마음의 나침반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이나 또는 가깝지는 않더라도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잘 듣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그런 불행이 일어났을 때 혹시 이것이 나에게도 닥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이 들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뉴스나 주변에서 뭔가 큰 불행이나 사고를 접하면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신호에 과민해집니다. 저게 내일이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 거죠. 트랜서핑 관점에서 보면 이때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펜듈럼이 공포와 분노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사건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가능태에 있던 일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사건의 중요성을 과하게 부여하면서 균형력이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타인의 사건이 내 현실로 전이되지 않게 나는 어떻게 파동을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 텐데요. 그래서 트랜서핑의 핵심 도구죠. 중요성이나 슬라이드 전환, 외부 의도 타기, 관찰자 상태, 행운의 파도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불안을 에너지적으로 중립화시키고 내 타임라인을 지키는 실전 프로토콜을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주제를 삼았냐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만 봐도 정말 많은 사고와 또 각종 대형 사고나 뭐 이런 것들도 일어나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잘 다잡고 계신가요? 네, 그렇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메일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저도 많이 듣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걸로 여러분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외부 사건이 내 현실에 스며드는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외부 사건이 내 현실에 스며드는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 네, 펜듈럼의 증폭 장치가 있어요. 펜듈럼의 증폭 장치. 큰 사건은요, 자연스럽게 강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펜듈럼의 연료가 됩니다. 뭐 뉴스라고 치면 클릭하고 댓글 달고 뭔가 재확인하고 반복 시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포인트는요, 자꾸 보게 되는 내 행동 자체가 펜듈럼을 키우고 그 파동이 내 장을 오염시킨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보게 되는 내 행동 자체가 펜듈럼을 키우고요. 그 파동이 내 장을 오염시킨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와 공포 이런 것들에 오래 머물수록 그 이야기의 엑스트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현실의 감독 자리를 펜듈럼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이 트랜서핑에서는 많이 말을 합니다. 영화 무대다. 여러분의 삶은 영화 무대고 여러분은 감독이다. 영화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무대 장치를 조금씩 바꿈으로써 내가 가능태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화 감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펜듈럼의 증폭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성이 상승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력이 개입하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요. 네, 여러분 지금 외부 사건이 내 현실에 스며드는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요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돼라고 강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남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나 뉴스에서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돼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뭐 나쁘다기보다는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바로 폭등하게 되고요. 균형력은 과잉 에너지를 해소하려고 바로 반대 파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설적으로 절대 안 돼라는 말이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시켜서 부정적인 슬라이드를 켠 상태로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성은 자석입니다. 붙잡을수록 그 장면이 내 인식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중요성을 항상 낮추는 연습을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 방법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주제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도전이. 가끔 이게 꽃갈콘처럼 꽃갈콘이 반대로 돼가지고 이게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도전이라고 이제 트랜서핑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요. 공포나 분노에 몰입하면 이 유도전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파동의 사건, 사람, 뉴스가 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필터 효과 같은 건데요. 포인트는요,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도전이에 빠지면 실제로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성 내가 너무 높아져 있지 않나? 내가 어떤 펜듈럼에게 빠져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항상 점검을 하시고요. 나는 지금 어느 대역의 방송을 틀어놓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세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바로 채널을 바꾸세요. 이거는 스위치를 돌려서 바로 리모컨을 재조정해서 바로 채널을 바꾸시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쉽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이 외부 사건이 내 현실에 스며드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불안이 막 솟구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을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요. 남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불행을 내가 좀 이렇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것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들, 이러한 불안이 솟구칠 때 즉시 균형을 회복하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성 떨구기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불안이 솟구쳐서 남의 불행에 대해서 막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여러분 삶에서 갑자기 중요성이 막 솟구칠 때 그때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중요성 떨구기 3단계인데요. 라벨링 하고요. 호흡하고 앵커링 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첫 번째 라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름표를 붙이는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것은 펜듈럼이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때 불안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라벨링, 네이밍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펜듈럼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 내거나 속으로 명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거리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라벨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호흡. 예를 들어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런 것처럼 저는 호흡 명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호흡 명상이요, 단순히 이렇게 호흡을 한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 집중을 함으로써 다른 것에 초연해지는 효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좀 떨어져서 관찰자적 시점으로 보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거를 한 5번 정도 해보세요. 이러면 자율신경도 실제로 안정이 되고요. 에너지 누수가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앵커링입니다. 앵커링. 이게 뭐냐면 닻을 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닻을 달 거냐 하면 바로 여러분 손바닥이나 뭔가 가슴이나 이런 곳을 여러분 터치를 해보세요.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의 그 삶에 그냥 뭔가 안정이 되는 부분, 그냥 여러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터치를 해보시고 지금 여기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앵커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 내가 있다라고 하는 확언을 자주 쓰는데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만의 언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트랜서핑에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로, 나는 나로 존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능태를 따라간 것이고 나는 또 나의 가능태를 따라간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을 뿐이지만 서로의 가능태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라벨링, 그리고 호흡, 앵커링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성의 압력을요, 신체 감각으로 떨어뜨리면 균형력의 개입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머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압력을 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중요성 떨구기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방식을 또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정보의 경계치를 설정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디톡스 이런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고요. 뭐 같은 사건을 계속해서 재확인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정말 건강에 대한 많은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듣지 마세요. 너무 듣지 마세요. 잘못된 거 정보도 많고요. 정말 이 조회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요. 펜듈럼의 먹이를 끊으면요. 파동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그래서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관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주지 마세요.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에너지는 주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가져야 할 목적이 뭐냐? 바로 관찰자 모드로 재배치하는 거예요. 눈 앞에 한 50cm 정도의 투명 스크린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그 스크린에서 재생시키고요. 나는 한 발 뒤로 빠져서 봅니다. 감정은요, 원인이 아닙니다. 감정은 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은 증상이 될 수도 있고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정은요, 여러분들 파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감정은 증상입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마세요. 이 동일화가 끊기면요, 슬라이드 주도권이 회복이 됩니다. 동일화란 여러분들이 펜듈럼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대고 있는지, 내가 펜듈럼에게 동일화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화면 밖의 감독이에요. 배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주제는요, 이제부터 슬라이드 전환을 해야 되겠죠. 타인의 불행 슬라이드를 나의 안전 슬라이드로 바꾸는 거예요. 네, 내 타임라인을 선언하세요. 그건 그 사람의 타임라인이고 내 현실은 평온, 안전, 보호의 타임라인이다. 즉, 가능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너는 너로, 나는 나로 존재하게 하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능태를 간 거고 나는 나의 가능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선택의 표시입니다. 선택을 자주 할수록 채널은 고정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평온 채널을 선택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 먼저 심상화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그림보다 감정을 먼저 켜시고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가슴 복부에 뭔가 네, 안전하다, 뭔가 평온하다, 지지받고 있다 이런 감정을 켜시고 파동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세요. 그림은 껍데기입니다. 느낌이 본체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건데요. 그것을 다중 경로로 전환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가 와도 B로 안전하고 C가 와도 D로 안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안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낮추어서 가야 합니다. 막다른 길이라는 어떤 여러분만의 인식이 있어요. 남에게 닥친 불행이 뉴스에서 나온 어떤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막다른 길이다. 나에게 닥치면 이것은 막다른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프레임을 전환해서 다중 경로로서 대안을 통해서 파동을 안전시키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낮출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항상 다른 길이 있다. 현실은 선택의 공간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바로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네 번째는 장기 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파동의 체력을 키우는 생활을 설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감사가 정말 좋아요. 감사. 파동의 기준점을 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 세 가지 구체적 감사 일기를 쓴다거나 여러분 제가 그 명상 학원 그리고 심상화 이렇게 올인원 영상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1분간 감사할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흡이 편안하다, 창밖이 밝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나는 지금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에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별거 아닌 것이라도 감사할 내용을 계속해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파동의 기준점을 안정에 고정하면요, 펜듈럼의 접근이 약해집니다. 감사는요, 파동의 홈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홈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걱정이 있으면요, 그 걱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통제 가능한 문제로 번역해보세요. 그러면서 작은 행동 한 가지로 실행해보세요. 행동은요, 외부 의도에게
나는 준비된 채널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외부 유도에게 정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걱정을 신호로, 신호를 행동으로 이렇게 바꿔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장기적인 루틴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무관심 훈련을 해보세요. 무관심이라는 게 무조건 회피하면서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무게 자체, 그 무거운 무게를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하루 10분 정도 일부러 핸드폰 없이 산책 호흡해 보시는 거. 떠오르는 걱정에 있어도 좋고 없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있어도 좋고 없으면 더 좋다. 약간 이런 것처럼 반복해 보시고요. 중요성 하강 근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성 하강 근력.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중요성을 낮추는 어떤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길러서 위기 때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어떤 그런 파동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벼움은요, 훈련됩니다. 가벼움은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파도의 전환입니다. 불운의 파도를 피하고 행운의 파도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과 내 이야기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똑같이. 타인의 사건을요, 정보로만 처리하는 어떤 방식을 길러야 돼요. 정보로. 내 이야기로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공감은 하되 동일화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감과 동일화는 달라요. 동일화가 에너지를 뺍니다. 따뜻한 마음 플러스 단단한 경계, 이것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뭔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허용되는 말은 아니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정보로만 처리하기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여러분들을 공감하세요. 이게 무슨 인간관계가 로봇도 아니고 무슨 트랜스서핑을 한다고 해서 무슨 그런 기계처럼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감을 하고 슬퍼하세요. 슬퍼하시되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털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야 되냐면 행운의 파도의 신호를 감지하셔야 됩니다. 가벼운 충동이나 우연한 연결이나 이러한 작은 시그널들이 연속될 때 외부 의도가 열리는 징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슬퍼하시되 여러분들이 슬퍼함에서 빠져나오면 이러한 신호를 감지해 보세요. 이때는 빠른 작은 선택으로 응답하세요. 뭔가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가볍게 끌리면 가볍게 움직이세요. 여러분, 즉시 여러분들은 평온과 안전의 슬라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택의 자유가 뭐예요? 나는 여기로 내가 가는 가능태를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가능태를 선택할 수 있다. 목표에 대해서 성취를 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펜듈럼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도 정말 큰 좋은 꿀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 순간 즉시 채널을 전환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스위치. 이 스위치를 누르면 즉시 중요성이 낮아지고 펜듈럼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위치를 누르냐 안 누르냐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빨간색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눌러보세요. 그 즉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그걸 심상화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정리를 할게요. 타인의 불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갖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현실의 무상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기 자체가 나에게 무력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기하는 것 자체가 불안의 통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사건은 사건이고 선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펜듈럼의 먹이를 끊고 중요성의 무게를 내려서 균형력의 간섭을 줄이고요. 느낌으로 슬라이드를 전환하면서 외부 의도가 열어주는 길을 가볍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슬퍼요. 그리고 충격도 받습니다. 그러나 공감과 연대를 선택을 하되 동일화의 에너지 누수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건 펜듈럼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잘하고 계신가요? 라벤링을 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호흡과 앵커로 중요성을 낮추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내 평온, 안전 슬라이드를 60초 이상 키셨나요? 그리고
외부 의도의 신호를 자꾸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행운의 파도 신호에 빠르게 응답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타인의 사건이 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내 에너지의 방향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온과 안전의 슬라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로 여러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이 목이 정상이 아니어서 좀 이 음성이 평소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확언 하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로, 나는 나로 존재하게 하라. 너는 너로, 나는 나로 존재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